지난 2009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신종 플루로 7살 아들을 떠나보냈던 배우 이광기 씨. 다들 기억나시죠? 이광기 씨가 최근에 책을 한 권 펴냈습니다. 12년간 묻어놨던 가슴 속 이야기를 여러 작품 사진들과 함께 포토 에세이 형태로 엮은 건데요. 그 안에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지 배우 이광기 씨, 작가 이광기 씨 모셔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지금 유튜브로도 네, 유튜브 생방송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우리 시청자들 위해서 손 한번 흔들어 주실까요? 아, 저 네, 앞에. 안녕하세요. 네. 제가 배우 앞에서 주름을 잡습니다. 아니, 너무 진행을 잘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제가 오늘 아닙니다. 오면서 라디오 듣고 왔습니다. 네. 아니 근데 예능 프로가 아니라 시사 프로에서 모셔서 네. 섭외 요청 드려서 좀 깜짝 놀라셨다면서요? 아니, 왜 시사분석에 날 초대하지? 예. 근데 또 이런 코너가 또 있으시다고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워낙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몇 번 뵙고 시사 네.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예.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정감 있는 얼굴이시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우리 이광기 씨 하면은 태조왕건, 정도전, 네. 특히 야인시대 네. 막 그 화면에서는 카리스마 뿜뿜 넘치시는데 네. 그리고 또 뭐 예능 프로 이런 데서 보면 막 장난기가 다글다글하신 네. 아직도 그냥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너무 오랫동안 팬들이 못 보셨어요. 뭐 그런 얘기 좀 많이 하세요. 그쵸. 예, 예, 예. 그래서 예. 요즘은 이제 뭐 건강 프로그램 위주로 이제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요즘에 이제 개인 유튜브 채널 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예. 이제 그걸로 해서 제가 좋아하는 문화 예술과 관련된 이야기들 이제 우리 구독자들하고 그 네. 새로운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 나누고 있죠. 문화예술 쪽으로 네. 그 파주에 스튜디오까지 차리시고 네, 네, 네. 아트 네. 디렉터 활동을 하고 계신다면서요? 네. 그리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선물이죠. 예전 같았으면 제가 이걸 안 하고 그냥 연기 아니면 방송만 했겠죠. 네네. 하지만 제가 2010년 IT를 다녀오고 난 후에 예.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석규가 물론 그 전과 우리 석규가 우리 가족을 떠나간 전과 전후의 삶이 제가 좀 많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서 제가 그 자선 경매를 통해서 그 수익금을 또 월드비전을 통해서 IT에다가 계속 기부를 하고 거기다 학교를 만들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 매년 꾸준하게 한 10년을 해왔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음. 아트 디렉터가 돼 있더라고요. 그 사이에 네. 본인도 모르게.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광기 씨에 대해서 참 관심도 많으시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여러 가지 것들은 좀 이따가 차근차근 여쭤보고요. 네. 우선 지금 말씀하신 아트 디렉터. 네. 도대체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것부터 좀 이야기해 이제 주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 비빔밥으로 비교를 할게요. 예. 비빔밥에 다양한 나물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다양한 나물을 들여서 음식으로 따지면 셰프 같은 역할이에요. 음식을 얼마나 맛있게 해서 예. 고객들에게 맛있게 이게 전달을 해주는 역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거를 이제 문화를 비빔밥처럼 비비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제가 갈고 있는 뭐 쉽게 얘기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그리고 작가들과 매칭을 해서 콜라보를 해서 아하. 뭔가 그거를 문화 연출을 해서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게 유튜브로 뭐 이광기의 아트쇼. 그러면 아트쇼를 통해서 문화 향유권을 즐길 수 있는 국민들에게 네. 그거를 제가 기획을 해갖고 보여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젊은 작가들 또 전시회도 열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가들의 어떤 활동이나 예술 작품들을 이렇게 모으거나 네. 또는 이렇게 연결하거나 네. 이런 종합적인 그런 지휘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 보람이 있었던 거는 네. 제가 이제 그 경기문화재단하고 이제 공익적인 일로 해서 제가 이제 거기 아트 경기라고 경기도의 젊은 작가들을 네. 유통 활성화하는 그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원 사업에 지원을 해서 제가 거기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네. 제가 거기에 합격을 하고 저희 업체가 그래서 제가 그 작가들을 모시고 네. 코로나 때문에 모든 전시가 끊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다 보니까 네.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작가들은 더 힘든 상황이었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제가 유튜브로 라이브 경매를 통해서 판매 촉진을 해서 그걸로 작년에 제가 한 2억 4천 정도의 매출을 올렸더라고요. 우와. 젊은 작가들 작품을 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아트 디렉터 매출이 그 정도면 작가분들은 또 작품료를 받으셨을 테니까. 그렇죠. 네.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책을 쓰셨습니다.
네. 책 제목이 내가 흘린 눈물은 꽃이 되었다. 네, 네.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이 책 표지를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아주 화사한 노란색에 황금빛 열매가 있는 꽃이에요. 그렇죠? 네, 네. 아주 좀 인상적인 꽃인데 이건 무슨 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민들레가 아닐까 노란색 민들레인데 노란색 민들레. 원래는 그 씨앗이 네. 그 금색 바탕이 살짝 있잖아요. 예, 예. 네, 그게 원래는 흰색이었었어요. 원래 흰색이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1세가 거의 다 나가기 일보 직전이라 그래서 네, 지금 2세 때는 제가 원래대로 그냥 하얀색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지금 2세에서는 아마 그렇게 변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일부러 그러신 줄 알았어요. 이게 첫눈에는 그 꽃 봉우리가 안 보여요. 비슷한 네, 색이니까. 맞아요. 예, 근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금색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 책이 2009년에 그 떠나보내신 아들 네. 석규 하고의 이야기들 또 네. 그 이후 이야기들 이런 것들 쭉 담으신 거죠? 네, 그 안에 이제 사실 책 제목처럼 네. 요즘 사실 저도 많이 눈물을 흘렸지만 사실 저는 그 눈물을 통해서 그 눈물이 헛되지 않았구나. 예, 그리고 우리 아이가 남겨줬던 다양한 선물들, 기적 같은 일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거를 볼 수 있게 해줬잖아요. 네. 그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제가 오랜 무명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사람이 살다 보면 그냥 앞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무명하다 보니까 일단 가지고 싶은 게 맨날 이 마이너스 인생을 살다 보니 네. 결혼해서 분유값이 없어서 우리 처가댁이나 우리 처남이 분유값을 보태주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어떤 내 집 마련 네. 이제 내가 어느 정도 퇴조한 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알려지면서 일단 내 가족을 위한 보금자리 또 보금자리 만들면 또 이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남을 뒤돌아볼 시간이 없었죠. 네. 근데 이제 우리 석규가 우리 가족을 떠나가고 큰 슬픔 속에 있는데 이제 그때 이제 IT의 대지진이 일어났었어요. 예, 예. 근데 그것조차도 너무나도 슬펐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슬픈데 그들의 슬픔까지 내가 감당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텔레비에 뉴스가 나오면 다 돌리고 껐는데 네. 그때 마침 우리 석기의 보험금이 통장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통장을 맨날 펼쳐볼 때마다 우리 아내와 저는 계속 눈물밖에 안 흘렸었어요. 계속 네. 그리워서 이 돈을 쓸 수도 없는 거예요. 자꾸 이 아이의 흔적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거를 계속 쳐다만 보고 있다가는 네. 정말 우리 가족이 정말 항상 제가 꽃으로 비교를 했었거든요. 예. 우리 집이 예쁜 꽃이 시들고 죽음으로써 우리 옆에 있던 꽃들도 함께 시들고 그리고 제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과연 봄은 올까요?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다시 옛날처럼 아름다운 꽃을 필 수 있을까요? 그런 제가 항상 그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예, 그러다가 결국은 나의 삶이 이 IT를 바라보면서 그 IT에 제가 기부를 이제 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기부를 하면서 그곳에 현장에 가보니까 세상에 힘든 게 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이제 그걸 보면서 내가 이제 일어나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걸 보고 내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시고 또 희망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으셨고 네. 또 심지어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또 저와 똑같이 자녀를 떠나보내신 분들이 저한테 메일로도 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 메일로 써드리고 예. 제가 이렇게 하시고 저의 경험도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제가 있는 곳에 오셔서 저하고 같이 상담도 나누시고 네. 또 이런 거 역할까지 저에게 또 감당할 수 있게끔 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 고마웠던 거죠. 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번 책을 내게 된 이유는 이제 코로나 때문이었어요. 네. 네, 사실 책 제안이 들어온 건 아주 오래전서부터 들어왔고요. 그리고 제가 2016년도에 제가 개인전 사진전을 열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에 다른 출판사에서 포토 에세이처럼 아주 좀 편안하게 한번 내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제가 좀 부담이 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출판사하고 계약을 하고 네. 그리고 나서 또 미뤄진 거예요. 내가 과연 낼 수 있을까?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아유, 그 아들 떠나보낸 이야기를 쓴다는 게 참 네. 쉽게 이렇게 팬이 가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꾸 이게
사진첩을 다시 꺼내놓고 컴퓨터에 메모리에 있는 우리 아이의 음성, 우리 예. 아이의 영상 그걸 보면 또 그립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계속 덮어놨었죠. 덮어놨는데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조금 아쉬운 게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나도 이렇게 견뎠지만 지금 코로나로 어떻게 보면 지금 사망자가 오늘부로 지금 현재 거의 한 1,399명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아는 지분의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임종도 못 보고 그리고 바로 그냥 화장시키고 장례식도 못 하고. 맞아요. 예. 예. 근데 저는 그나마 장례식을 했거든요. 우리 아이도 감염병 신종플루로 천국에 갔지만 네. 그렇게 보면 저는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보단 그나마 저는 나은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코로나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국가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그런 건 많은데 네. 정말 정작 코로나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위로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과감하게 내가 이 책을 통해서 그 가족들에게 아주 작은아마 도움이 될지 못 되겠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네.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제가 책을 이번에 좀 냈습니다. 네. 2009년에 우리나라로 8살이었죠, 석규가? 2009년도 이제 7살. 7살에서 네. 8살 되는. 네. 예, 그때 이제 떠나간 아드님 이야기를 12년 지나서 이제 책으로 써주신 건데, 가슴속에 사귀고 계시다가 코로나19로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광기 씨가 겪었던 그 아픔과 또 극복한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네. 코로나19로 힘들어하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 책을 내신 거란 말씀이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 석규랑 제 아들이랑 나이가 같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네. 저는 그 당시 7살, 8살 때 제 아들 모습 지금도 네. 계속 이렇게 사진에서 꺼내봐요. 네, 네. 너무 귀엽고 너무 네. 예쁜데. 그때가 제일 이쁘죠. 그러니까요. 근데 아유, 그거 어떻게 견디셨어요? 근데 그때는 원망했어요. 네. 네. 그때는 왜 하필이면 우리 아이일까. 그러니까. 그때 사망자가 한 120명 정도인가 그랬을 거예요. 네. 근데 120명 중에 한 명이 우리 아이가 된 거잖아요. 예. 원망을 많이 했죠. 네. 그리고 죄책감, 그리고 미안함, 네. 그리고 지켜주지 못한 거,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빠르게 내가 너무 대처가 늦었나? 근데 저는 그냥 애가 이상해서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네. 내가 이 병원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 병원 말고 더 오히려 더 큰 병원을 내가 데려가지 못한 게 또 후회스러운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아내와 저는 항상 마음 깊숙이 있었죠. 네. 근데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감사하더라고요. 영원히 이 아이의 7살 가장 아름다운 모습만 내가 평생 기억할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가장 아름다고 예쁜 때이긴 하죠. 그때가. 맞아요. 그때가 제일 이쁘더라고요. 네. 근데 책에 나온 내용 중에 정말 이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가장 이제 이쁘고 아름다울 때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때가 막 학교 들어갈 나이잖아요. 네. 근데 사망 신고를 이제 미루고 계시고 참 못 하시고 계시는데 취약 통지서가 날라왔다면서요. 네. 이제 그때 그때 그 이제 심경이 어떠셨겠어요? 뭐 그때는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네. 그래서 정말 우리 아내와 저는 그냥 뭐 너무 힘들었고, 근데 그거를 계속 보면 우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저에게 또 큰 딸이 있고 우리 그 석규의 누나가 있었기 때문에 네. 또 그 아이의 또 어때 삶에도 우리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 부모로서 역할이 있는데 예.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저 혼자 동사무소를 찾아갔죠. 네. 근데 우리 아내도 자기는 도저히 못 가겠다 그래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가서 그 동사무소 앞에 가는데 이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아이고. 그때 이제 동사무소 직원분이 나오셔서 예. 저를 보시고 오히려 그 입구까지 나오셔갖고 저를 이렇게 부축해 주시면서 그때 항상 고맙더라고요. 예. 알아서 그분께서 제 마음을 아시고 그거를 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마지막으로 그 주민등록 등본을 한 15동을 제가 띄웠죠. 네. 우리 네 가족이 있는 그 등본을. 지금 그 자리를 지금 우리 이제 또
준서가 채워주고 있죠. 셋째. 네. 네. 아이고 생각하니까 또 눈물이 나. 예. 네. 아유 눈물 나면 울어요. 저도 가끔 잘 울어요. 아, 울면 좋더라고요. 맞아요. 네. 막 카타르시스도 느껴지기도 네, 하고. 네. 저도 사실 이제 제 부친이 1년 남짓 지나 전에 돌아가셨는데 네. 돌아가신 다음에 그 동사무소 가서 요즘 이제 주민센터죠. 네. 그 증명서를 떼고 이 과정들이 네. 와, 참 이거 꼭 해야 되나? 근데 안 하면 또 안 되는 그 행정 처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참 사람을 네. 남은 유족을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 주셨지만 석규 누나 연지죠. 네. 네. 연지가 또 동생 생각에 또 부모님 걱정 끼칠까 봐 혼자서 네. 막 이불 쓰고 흐느끼고 이런 이야기도 또 책에 있더라고요. 네, 그 책 안에 이제 우리 연지가 석규를 떠나보내고 우리 또 연지가 우리 석규하고 그 동화책을 만드는 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아, 같이. 네, 그러다가 우리 석규는 한 3분의 1 쓰고 네. 못 쓴 거죠. 아, 그래서 그거를 우리 연지가 동생 거 완성 못한 것과 예. 그리고 동생의 이야기들을 자기가 엮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몰랐어요. 네. 그래서 그 스토리텔링 하시는 선생님하고 본인이 써서 그래서 그거를 책으로 냈는데 제가 그걸 받아보고 제가 또 펑펑 울었죠. 아이고. 네, 우리 연지 그 어렸을 때 그때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네. 그 아이가 그 얼마나 그 마음이 그 아픔을 견디기 특히 엄마 앞에서 눈물 안 보이려고 예, 그 힘든 과정들을 겪은 게 또 미안하고 하면서 그때 우리 연지랑 또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 네. 대견하네요. 그래도 앞서도 잠시 말씀 주셨지만 그렇게 정말 금쪽 같은 아드님을 잃으시고 참 시리와 좌절에 빠져 계실 때인데도 네. IT 대지진 참사를 보시고는 봉사활동을 하러 가셨어요. 네. 그게 참 쉽지 않은 일 같은데 어떻게 가시게 되셨죠? 이제 가게 된 게요. 네. 제가 우리 석기 보험 기부를 했잖아요. 예. 근데 사실 저는 누군가한테 도와준 경험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 전에는 네, 그냥 앞만 보고 살다 보니까 예. 그때 우리 석기 보험금을 이걸 우리 연지 엄마한테 우리 저 IT 아이들에게 우리 주면 어떨까? 그럼 석규가 남겨져 있는 자기 유산이 네. 좋은 것에 쓰이니 석규도 아마 천국에서 좋아할 거다. 아. 그러니까 우리 아내도 그럼 그렇게 하자고. 네. 근데 우리가 한 번도 어디 기부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 그때 마침 우리 정혜리 선배님이 제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나서 바로 전화를 주셔서 매일같이 말씀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네. 좋은 성경 구절들을 다 말씀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 근데 정혜리 선배님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 정혜리 선배님은 월디비전 NGO 거기 신선 대사님이시지. 맞다. 그럼 여기다 예. 걸면 잘 아시겠다. 전화하자마자 바로 그냥 월디비전 연결해 주시고 월디비전에서 연결하고 네. 또 월디비전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지금 IT 모금 상황이 너무 전 세계적으로 열악하니 이광기 선생님의 석기 보험금이 이렇게 귀하게 이렇게 기부를 해주셨다는 게 기사가 한 번만 나오면 네. 우리 이광기 선생님의 그 씨앗이 열매가 100개가 되고 1000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그러시는데 네. 제가 가슴이 갑자기 막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아, 우리 아이의 그것으로 또 다른 생명을 또 살릴 수 있겠구나.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그 보도가 나가자마자 그냥 모든 신문과 모든 언론에 인터넷에 다 도배가 된 거죠. 근데 그걸 보시고 KBS에 있는 그 사랑의 리퀘스트라는 네네. 나눔 프로그램에서 특집 모금 생방송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IT 함께 가시면 어떨까요? 근데 이제 우리 아내와 딸은 반대했죠. 그때 IT 상황이 너무 안 좋고 네. 또 괜히 거기 가면 또 아빠가 어떻게 될까 봐. 근데 이상하게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때 그 대지진 참사가 심하게 됐지만 여전히 건물들이 붕괴도 되고 위험한 상황이었잖아요. 바로 한 달도 안 됐을 때예요. 네. 네. 2010년 1월 12일 날 대지진이 일어나고 예. 그리고 제가 2월 달에 갔거든요. 2월 첫째 주에. 네. 그러니까 한 달이 안 된 상황에 가보니까 뭐 도착해 보니까 아비규환이고 예. 예, 거의 전쟁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건물 안을 들어가지 못해요. 여진 때문에.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서 저희 봉사활동이 시작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감당하기 힘든 큰 아픔 슬픔을 겪으셨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시다 보니까 네.
오히려 조금 본인의 슬픔도 극복할 수 있는 이렇게 된 건가요? 어떤 변화가 그다음에 일어나셨죠? 그때부터 제가 거기서 한 소년을 만났어요. 네. 근데 그 소년이 또 우리 아이하고 나이가 동갑인 거야. 아하. 근데 그 아이가 제가 이렇게 아저씨가 안아줄게 내 품에 한번 와봐. 근데 저 품에 딱 왔는데 네. 저를 꼭 깨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느낌 있죠. 예. 그 아이가 제 가슴에다가 깊숙이 머리를 파묻고 음. 우는 거예요. 저도 같이 울었어요. 그 말도 안 통하는데. 네. 예. 그냥 울었어요. 음.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 어려운 여정을 제가 그때 한 이틀 넘게 걸려서 IT를 들어갔거든요. 예. 야, 내가 여기 온 이유가 다 있구나. 음. 이 한 아이를 내가 품게 하기 위해서 날 여기까지 보내주셨나?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러면서 저는 그게 큰 위로가 되고 너무 큰 선물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IT 아이들에게 내가 선물을 줘야 되겠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의 이제 그 기부가 계속 많은 이웃들과 내 친구들과 함께 이제 작가들 선생님들과 함께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 학교도 지어주시고. 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앞서 이제 셋째가 태어난 것까지 말씀 주셨는데 너무 네. 소중한 선물 같은 셋째가 왔고요. 좀 사실은 말씀을 듣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오늘 밤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맞습니다. 이 책 안에 그 모든 얘기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예, 그 책 안에. 그 안에 뭐 슬픔도 있고 네. 역경도 있고 또 이겨내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50이 넘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연기자 방송인에서 이제 또 문화예술 예. 아트 디렉터로서 또 살아가는 또 이막 인생도 있고 네.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심은 이제 가족이죠. 가족. 예, 가족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가족 사진이 무척 많아요. 네. 안에 보면. 그래서 읽어보신 분들이 네. 그냥 다 눈물을 다 흘리셨지만 네. 이걸 보면서 내가 지금 힘든 게 아니구나. 예,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가족들이 네. 한 번씩 이렇게 다시 다짐하는 그런 책이라고 말씀들 많이 해주시네요. 예, 지금 이광기 씨와 인터뷰 들으시면서 애청자분들께서 문자로 엄청나게 보내주고 계신데 상당한 분들이요. 뭐 책 아트 디렉터도 다 관심도 많으신데 연기 언제 복귀하실 거냐 이게 막 쏟아지고 있어요. 7658님 네, 책을 내셨다고요? 당장 서점에 가봐야겠어요. 그런데 연기로도 언제쯤 뵙나요? 요즘 드라마들 많이 하는데 연기자로도 뵙고 싶어요. 네, 뭐 기회가 되면 제가 꼭 우리 네. 다시 팬 여러분들 앞에 멋진 연기자로서 다시 오겠습니다. 네, 이제는 좀 연륜도 있으시니까 멋진 악역 이런 거, 네, 카리스마 뿜뿜뿜 그런 거 한번 해야죠.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네. 8496님도요. 말일에 실적도 안 나오고 우울한데 광기님 이야기에 퇴근하던 길 차를 세우고 말았어요. 그냥 울고 갈게요. 광기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529님도요. 잘 이겨내시고 지금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보는 저희가 더 좋습니다. 오늘 저에게 너무 소중한 말씀 또 감정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광기 씨 앞으로 좋은 모습으로 계속 많이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